분명하게 확인한다. 중심이 잡힌 걸 확인하고 나가는 발이 나가겠죠. 뒤꿈치로 분명히 나갈 때는 디딤발을 낮춰주면서 뻗어주게 되면 자세가 매끄럽게 나아간다 했고, 세 번째, 발바닥을 붙일 때 당경을 열어준다. 안녕하십니까. 심신자연 해볼 돕는 김영검 태극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태극근 실력 향상과 효과 정대를 위한 도움 줄 수 있을 그런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리의 힘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늘리고 또 빨리 늘릴 수 있는가, 그 태극근의 보법을 할 때 어떻게 포인트를 두고 수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포인트나 요결들을 다 지키고 수련을 하시려면 그만큼 힘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이 내용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습관을 들이면 나중에 고치려고 할 때 잘 습관이 빨리 고쳐지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힘은 들고 또 그만큼 요결에서 요구하는 동작을 다 완성해내지는 못하더라도 그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또 그런 것을 습관화하는데 처음부터 습관화를 들이는 것이 나중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그런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실기로 들어가서 태극근 동작에서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강도대에서 란차리로 가는 동작이라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다시 좌회전으로 갔을 때, 자, 오른발이 다음 나갈 차례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발이 그냥 뻗어져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상태에서 좌중심이 이 디딤발, 중심축이 되는 왼발이 충분히 독립부 상태에서도 안정감을 있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 정도의 안정감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자각하면서 다음발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오른발이 빨리 나가면 안 되고 방금 같은 잠시라도 이 자세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왼다리가 물론 힘이 들겠지만 습관을 이렇게 들여 나가야 된다. 오른발이 나가기 전에 거두어 들었을 때 왼발이 외다리로 거의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을 먼저 체크하고 뒤꿈치부터 밟고 나가는데, 이 발이 자연스럽게 나가려면 이 디딤발, 중심발이 자세를 낮추면서 뻗어줘야 매끄럽게 나아갑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첫 번째는 중심발이 혼자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안정감이 있나 없나를 체크한다. 두 번째는 발이 나간 이후에 발바닥을 지면에 붙일 때 자세를 낮추면서 당경개원을 유지해야 된다. 이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체중이 왼다리에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힘이 드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체중이 이미 절반 정도 이동해버리는 그런 또 습관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왼쪽 중심에 확실하게 안정감을 잡고 발이 나가고 발바닥 붙일 동안에도 왼쪽 다리에 계속해서 체중을 유지해 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고 나서 하침을 해주면서 당경을 열어준다. 됐죠? 자, 그 다음 중심을 우로 직선상에 이렇게 밀어주는 구간. 아직 회전이 일어나지 않고 전사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왼쪽 체중을 오른쪽으로 밀어주는 구간, 이 구간을 분명하게 해주고 가야 된다. 왼쪽 중심에서 우로 미는 직선 구간에 이런 근육의 수축, 그 다음에 이완을 분명하게 이렇게 느껴주고 마지막에 골반을 우회전으로 돌리겠죠. 그러면 하지가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비틀림이 형성되는 구간. 그래서 직선으로 미는 구간과 비틀림이 형성되는 구간, 이 구간을 분명히 구분해서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많이 밀어줄수록 그만큼 감각이 분명해지겠죠. 물론 그만큼 힘은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밀어주는 구간에 내가 밀어주고 있나 안 있나를 체크해줘야 된다. 그러고 나서 골반을 비틀어서 발바닥은 지면에 잘 밀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리게 되면 이 하지가, 다리가 비틀림이 또 많이 느껴지게 되죠. 그것을 제대로 틀 수 있는 정도 많이 비틀어서 비틀림을 제대로 한 이후에 다시 하침을 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면 발이 이동하기 전에 중심축이 되는 디딤발의 안정감을 확실하게 인식하면서 해줘야 된다. 그리고 다음 발이 나아가고 나면 발바닥을 지면에 붙일 때 체중을 계속 다리 있는 쪽에 유지를 해주면서 당경으로 하침해준다. 그리고 체중을 밀어주는 구간에서는 아직 허리 회전을 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끝까지 밀어준 이후에 마지막에 골반을 돌려서 비틀어주는 구간을 분명하게 구분해서 해준다. 그러고 나면 최종 하침으로 마무리할 때 역시 당경개원으로 마무리해준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란차리 같은 자세에서 보가 이동할 때 어떻게 하지를 강화시키는지에 대한 그런 요결들을 세부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전진보, 요보 같은 부분에서는 또 어떻게 하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이 순서를 그대로 지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루슬 이후에 루슬 이제 요보가 들어갈 때, 자, 디딤발 오른발이
중심축이 되는데 이 중심축이 되는 발이 외발로 외다리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한다. 중심이 잡힌 걸 확인하고 나가는 발이 나가겠죠. 뒤꿈치로 분명히 나갈 때는 디딤발을 낮춰주면서 뻗어주게 되면 자세가 매끄럽게 나간다 했고, 세 번째, 발바닥을 붙일 때 당경을 열어준다. 이때는 디딤발 쪽 체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아직 중심 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에 하침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좌중심으로 밀 때는 직선 구간으로 밀어주는 거죠. 직선 구간을 밀 때는 허리를 아직 그 방향대로 돌리지 않고 아까 앞선 방향성에서 그대로 체중만 반대쪽 다리를 밀어주면서 그 체중만 반대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이런 직선 구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마무리는 또 골반의 비틀림, 발바닥은 지면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골반을 돌릴 수 있을 최대 회전, 비틀어주면 하지가 비틀어진다. 마지막은 전체적으로 당경 하침으로 자세를 낮춘다. 이런 전진부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디딤발 확인, 전진, 발바닥 부딪히면서 당경 하침, 중심 유지, 그 다음 직선 구간의 중심 이동, 그 다음 골반 비틀림, 다시 마지막에 당경 하침으로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동작에서 예시를 들어봤는데 모든 동작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한쪽 다리에 유지하고 있으려면 그것만 해도 상당히 체력이 많이 소모되고 근력이 필요하고 운동 강도가 세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가 지금 이렇게 넓지 않고 좁게 아직 체력이 완성되지 않아서 작은 동작으로 한다 하더라도 방금과 같은 그런 순서를 사고적인 습관을 들이고 행동적인 습관을 계속 들여나가야 된다. 예를 들어서 동작을 크게 하지 못하더라도 좁게 이렇게 나가더라도 일단 중심을 쉽게 앞으로 빨리 옮기지 마시고 중심축이 되는 자세에서 먼저 당경 하침 한번 해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체중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주는 그 느낌, 감각을 느낄 수가 있죠. 그걸 확인하고 마지막에 비틀어서 다시 당경 하침을 한다. 이런 식으로 좁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순서는 지켜주라는 거죠. 좌측에서 중심을 이동, 그 다음 발이 뻗고 나면 좁게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좁게 나가서 당경 하침, 그 다음 밀어주고 중심 이동, 그 다음 골반 틀고, 그 다음 당경 하침. 자, 보가 좁아도 또 자세가 높아도 방금과 같은 앞서 설명드린 그 요결적 순서를 우리는 지킬 수 있다. 습관화를 시키게 되면 이 외다리 지탱하는 데서 또 다리가 근력이 발달하고, 또 전사 비트는 데서 또 근력이 발달하고, 당경개원 하는 데서도 근력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몇 가지 구간에서 근력이 발달할 수 있는 물리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서 투로를 반복할 때 그 투로의 긴 수련 기간에 비례해서 계속 하지가 더 강화되고 근지구력이 늘고 미는 힘이 커지고 체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다리 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그런 태극근의 보법적 요령을 또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